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생활 상담사 김재헌입니다.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청와대 발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2일 브리핑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로 분명히 종료된다고 못을 박았어요.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이 대통령께서 계속 SNS를 통해 강조하는 것처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이건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난리인지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세금이 3배 가까이 뛸 수도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게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입니다.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정부가 한시적으로 면제해줬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이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중과세율이란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을 더 얻는 겁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할까요?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 내야 합니다.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더 내야 해요. 기본 세율이 6%에서 45%까지 누진 세율이거든요. 여기에 20%나 30%를 더하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계신 분이 한 채를 팔아서 양도 차익이 5억 원 났다고 칩시다. 일반 세율로 계산하면 양도세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약 3억 원이 넘어갑니다. 1억 2천만 원이나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 3주택 가진 분들도 일반 세율만 내고 집을 팔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이게 매년 연장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걸 5월 9일로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럼 왜 정부는 지금 종료하려는 걸까요? 정부의 의도가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고요.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거의 매일 SNS에 집값 안정 관련 의견을 올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4억 낮춘 매물이 나왔다는 기사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 세금 폭탄을 예고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자. 매물이 많이 나오면 집값이 내려갈 거다. 실제로 강유정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끊임없이 종료를 강조하고 있고 그 부분은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 있어 5월 9일 종료만큼은 분명하다. 사회적 약속이란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집 없는 사람들, 서민들에게 한 약속이란 뜻이에요.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정부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정면으로 비판했어요. 정부 대 다주택자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 때문이에요. 지난 28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료하되 5월 9일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면 5월 9일에 계약만 하면 되는 건가? 잔금은 6월이나 7월에 줘도 중과세 안 내는 건가?
기준일이 한두 달 연장될 수도 있다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매물을 급하게 안 내놔도 되겠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청와대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5월 9일 종료는 분명하다. 그 이후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종료만큼은 분명하다. 김용범 실장의 발언을 사실상 정리한 거예요. 정책실장이 한 말이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더 이상 혼란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월 9일 전에 급하게 매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고 5월 9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급매로 나오면 가격을 낮춰야 해요. 실제로 강남구 개포동에서 4억 낮춘 매물이 나왔다는 게 이걸 증명합니다. 빨리 팔려고 하니까 가격을 대폭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5월 9일 이후에 중과세를 감수하고 파는 겁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급매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양도 차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3주택 이상은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요. 1억 원 벌면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세 번째, 아예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집값이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정부가 다시 정책을 바꿀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미 경고했습니다. 팔기보다 버티기가 더 비싸게 만들겠다.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여러 세금으로 압박하겠다는 뜻이에요. 결국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입니다. 급매로 팔자니 손해고 중과세 내자니 세금 폭탄이고 버티자니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정부는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매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정책으로 집값이 정말 떨어질까요?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9일 전에 팔아야 한다는 다주택자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으면 공급이 늘어나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실제로 강남권에서 이미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4억, 5억 낮춘 급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은 한시적으로 늘어나지만 근본적인 주택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집이 부족합니다. 특히 강남권은 더욱 그래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면 그 집을 누가 사나요?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결국 수요는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금리 변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쉬워지고 부동산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정부는 1.29 도심 공급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입주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 의견도 갈립니다. 일부는 집값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일부는 일시적 하락 후 다시 오를 거라고 봅니다. 확실한 건 하나입니다. 5월 9일 전후로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치적 배경과 야당 반응. 이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 없는 서민 무주택자를 위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강경하게 나가는 겁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거냐? 이렇게 논평을 냈어요. 이 대통령은 이 논평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도 재산권이 있고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강제로 집을 팔게 만드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옹호라고 규정하면서 선을 그었어요. 이건 투기가 아니라 주거 안정 문제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잡은 겁니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부동산 문제가 다음 총선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환영하는 분위기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발하는 분위기예요. 다주택자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지역에서는 표심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정부도 이걸 알고 있지만 밀어붙이는 겁니다. 전체 유권자 중에서 다주택자보다 무주택자가 훨씬 많으니까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럼 1주택자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5월 이후에 급매 물건들이 쏟아지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집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너무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물건은 금방 팔릴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본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시장 상황을 너무 따지지 말고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사라.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실거주 목적이면 크게 손해볼 일은 없다. 1주택자는 지금 상황을 주시하면서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급매 물건 중에 좋은 게 나오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단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기존 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는 순서를 잘 계획해야 해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로 확정 종료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둘째,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셋째, 다주택자는 5월 9일 전에 급매로 팔거나 중과세를 감수하거나 버티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넷째, 단기적으로 매물이 급증하면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합니다. 다섯째, 이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